OECD 국가 중 가장 채소를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조사 결과 채소 섭취량 1위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각 계절별로 신선한 제철 나물들이 밥상에 올라오고 장아찌나 김치 등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의 1인 하루 평균 채소 섭취량은 540g으로 평정 섭취량 384g보다 훨씬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신선한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내내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는 캐나다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 자치구의 경우 무언가를 재배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영하 40도의 날씨는 모든 것을 얼려버려 채소 재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극소량으로 재배에 성공한 채소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죠. 현지에서는 상추 3장이 3캐나다 달러, 즉 하나로 약 2,700원에 거래될 만큼 비싼 가격이지만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지역뿐만 아니라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도 채소값은 한계를 모르고 치솟고 있죠. 게다가 그나마 채소를 자주 먹는다는 나라들도 신선한 채소 그대로가 아니라 냉동되거나 통조림에 담긴 채소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은 조상 대대로 밭에서 나는 온갖 채소를 신선한 상태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채소를 이런 상태로 먹고 있다는 것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시사철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하네요. 한국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채소를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입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들도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곳 중 하나인데요. 2014년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매니토바주 세계무역센터에서는 경북 테크노파크에 있는 스마트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본 캐나다 전문가들은 너무나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본 그들은 하루빨리 오퍼스콰이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죠. 당시 오퍼스콰이어크 원주민은 10대 청소년 중 13에서 20%가 소화비만 당뇨를 겪는다며 더는 아이들을 대사성 질환 때문에 땅에 묻고 싶지 않다며 절박하게 부탁을 했고 이에 마음이 동한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착수했죠. 국적은 다르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여기서도 힘을 발휘한 건데요. 고심 끝에 한국 연구진이 내놓은 해답은 바로 청경채였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그동안 채소 중에서도 청경채를 자주 섭취해왔는데 여기에 지방 조직과 간에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염증을 낮추는 항비만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만 그동안은 청경채의 재배 환경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웠고 현재의 청경채 섭취량으로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연구진은 청경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에 돌입했고 스마트팜을 만들어 배양의 광조건 등의 재배 조건을 달리하며 최적의 청경채 생장 환경을 찾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청경채가 함유한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2.4배가량 높이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쉽게 말해 슈퍼 청경채가 탄생한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연구팀들이 청경채의 좋은 기능을 알고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높이려고 앞다퉈 연구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한국이 이 과제를 전 세계 최초로 해결해내면서 농식품 국제학술지 푸드케미스트리 최신호에 실리면서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극찬이 쏟아졌죠.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연구진의 뛰어난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수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기온이 60도 이상 올라가는 중동에도 스마트팜을 수출해왔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전 국토의 80%가 사막이며 연평균 강수량도 사실 42mm에 불과합니다. 끝없는 모래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중동의 사막 중에서도 아부다비 사막은 채소는커녕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불모지라고 불립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채소는 고기보다 귀했고 싱싱한 채소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농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한 채소는 더운 기후 때문에 항상 시들어 있어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한없이 비쌌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채식의 유행이 산업의 필요성으로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의 거대 기업들도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미국 기업들도 발빠르게 진출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그들보다 한 발 늦게 뛰어들었지만 가장 빨리 농장을 구축해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엔싱은 아부다비 현지의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8개 동과 관련 시스템을 수출했는데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후 채소 생산량은 100배 늘었고 수경 재배를 이용한 덕분에 물 사용량은 98% 줄었죠.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살충제 없이도 병충해까지 관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흙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은 데다가 날씨와 외부 온도에 영향 없이 작물에 맞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3번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모든 생물은 다 녹여버릴 듯 뜨거운 날씨에 한국에서 도착한 컨테이너를 본 아부다비 현지에서는 이 상황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온도는 50도를 넘었지만 컨테이너 안쪽은 신선한 초록의 채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의 셰프들은 현지에서 재배된 아삭아삭한 식감의 채소를 먹어보고는 큰 감동을 받은 듯 연신 퍼펙트를 외쳐댔습니다. 국토의 80%가 사막인 아부다비에서 식량 안보는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를 한국이 기적처럼 해결하면서 아부다비 식량안보 특임장관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놀라워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은 아부다비와는 정반대의 기후를 보이는 남극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는데요. 가히식물의 볼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남극지대의 한국의 남극세종기지가 전 세계 최초로 식물 재배에 성공해내면서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 같은 일에 전 세계 해외진들이 믿을 수 없다며 사실 확인까지 나섰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목격한 해외 언론 매체들은 특종 보도까지 하며 각국의 대형 언론 매체에 송출했을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남극에서 식물 재배에서 성공한 것은 그야말로 최첨단 미래형 농업기술의 집약체이며 미래 우주 과학기술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극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의 식물 재배는 모두가 몇십 년을 연구해왔던 분야인데 이번에도 한국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성공시킨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성과의 농진청 채소과 정승용 과장은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한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니지만 첨단 환경조절 기술이 집약된 식물공장을 극지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번 성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주식품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주과학기술은 전례 없이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미사일 거리 제한이 풀린 이후로 우주과학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주과학기술이 빛을 발할 순간이 머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우주에 갈 기술이 갖춰졌어도 우주인들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주 진출은 불투명해집니다. 장시간의 우주 비행 동안에 우주 비행사들의 식사를 책임질 식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재 식품공학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주에 가져갈 수 있는 식재료들도 대부분 진공 포장을 한 신선하지 못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 세계는 극한 환경에서의 작물 재배 기술에 매달려왔던 것이죠. 실제로 나사는 1980년대부터 지구 환경이 아닌 극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인재들이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한국 기업이 남극 식물 재배 분야에 뛰어들더니 삽시간에 NASA가 골머리 앓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특히 상추 등 엽채류뿐만 아니라 고추, 토마토 등 과채류까지 함께 재배할 수 있어 더욱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죠. 심지어 최대 3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술이 우주기술에 접목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뛰어난 스마트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두가 신선한 채소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